그 남자의 딸이 제 집 현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만나는 동안 저는 매일 밤 아버지 방문 앞에서 울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 남자의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누나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일부러 못 만나게 막은 거예요. 두 남매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어요. 6주 동안 만나지 못한 그 남자를 계속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문을 닫을 것인지. 61세, 처음으로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제 이름은 한복순입니다. 올해 61예요. 평생 식당을 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작은 순댓국밥집을 운영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에 불을 껐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3년 전 봄 남편 도진이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빠른 편이라고 했어요. 20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영안실 복도에서 국화꽃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혼자구나. 식당은 접었습니다. 몸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30년 동안 써온 몸이 남편을 보내고 나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목 관절염, 허리 디스크,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혈압 진단까지 받았어요. 자녀는 둘입니다. 큰아들 지혁이는 인천에서 건축 설계 일을 합니다. 며느리와 어린 손주 둘이 있어요. 바쁜 건지 먼 건지 명절에나 얼굴을 봤습니다. 작은 딸 은서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해요. 가깝다면 가까운데 바쁘다고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 한 해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식당 정리하고 남편 물건 치우고 각종 서류 처리하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야 진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기 시작했어요. 밥을 차려 먹는 게 귀찮아졌고 혼자 먹는 밥상이 너무 컸습니다. 국 한 냄비를 끓여도 사흘을 먹어야 했어요. 어느 날은 라면 하나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면 항상 비슷했어요. 엄마, 나 지금 현장이에요.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이따는 오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이모티콘 하나로 돌아왔어요. 저는 점점 핸드폰을 잘 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동네 경로당 입구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주민건강 프로그램 수요 걷기 모임,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경로당 앞 집합, 걷기. 고혈압에는 걷기가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었죠.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자신 없었어요. 평생 식당에서 손님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건 일이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걸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혼자 걸으면 또 혼자였습니다. 결국 연락처를 메모했어요. 수요일 아침은 흐렸습니다. 저는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경로당 앞으로 나갔어요. 이미 15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이었고 남자는 3분이었어요.
저는 멀찌감치 서서 등록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반가워요. 저는 신옥분이에요. 여기 2년째 다니고 있어요. 옆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둥근 얼굴에 눈이 작고 웃음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덕분에 어색함이 좀 풀렸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산책로를 따라 1시간 정도 걷는 코스였어요. 모임 사람들은 둘셋씩 짝을 지어 걸었습니다. 저는 옥분 씨 옆에 붙어서 걸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분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반걸음쯤 뒤처져서 말없이 걸었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등이 곧았습니다. 짧은 은발에 낡아 보이는 체크무늬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저분은 왜 혼자 걷지?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돌부리에 걸려 한쪽 발이 흔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분이 돌아봤어요. 눈이 크고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나이는 60 중반쯤 돼 보였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앞을 보고 걸었어요. 나중에 옥분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아, 박성철 씨요. 이 모임에서 제일 오래됐어요. 2년 넘었나? 그런데 항상 혼자 걸어요. 과묵하신 분이에요. 부인이 오래 아프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날 걷기가 끝나고 모두 경로당 앞에서 헤어졌어요. 박성철 씨는 인사도 없이 조용히 먼저 떠났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그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혼자 걸었는데 왜 저렇게 쓸쓸해 보일까? 그냥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에도 나갔습니다. 박성철 씨는 또 혼자 걸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옆에 걸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뵀죠. 저 한복순이에요. 그분이 잠깐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성철입니다.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나란히 걷기만 했습니다. 어색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걷기는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저 지난주가 처음이었어요. 그러시군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책로 중간에 있는 작은 정자 앞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불쑥 말했어요. 여기서 좀 쉬셔도 돼요. 처음엔 전체 다 걷기 힘들어요. 괜찮아요. 더 걸을 수 있어요. 아프신 데 있으시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리가 오면 걷기가 싫어져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위협도 친절한 척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한 충고였어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정자에 앉아 잠깐 쉬었어요. 그분도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멀리 보면서요. 가족이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요.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어요. 같은 걸 알고 있는 사람끼리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래된 가죽 지갑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어요. 혈당 떨어지면 어지러워요. 저는 받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러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입가에 미소가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언제부터 미소가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나갔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나갔어요. 우리는 점점 나란히 걷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고 가끔 한마디 두 마디가 오갔어요. 성철 씨는 원래 인쇄소를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물려받았고 본인은 완전히 은퇴했다고요. 취미는 바둑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둔다고 했어요. 왜요? 같이 두던 사람이 없어서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어요. 어느 날 걷기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질 때 성철 씨가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국밥 드셔보셨어요? 국밥이요? 네. 제가 맨날 혼자 먹는데 밥 먹으러 들어가기가 영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30년 국밥집 했어요. 성철 씨 눈이 살짝 커졌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고를게요. 좋은 집 알아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오래된 해장국집이었어요. 순댓국 두 그릇을 시켰는데 성철 씨가 한 숟갈 먹더니 말했어요. 맛있네요. 제가 하던 집보다는 못하지만요. 성철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오래 기억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저는 수요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수요일 전날 밤에는 잠이 일찍 깼어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복순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61세였어요. 손주가 둘인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감정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이상한 건지,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그냥 허용해도 되는 건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요일 아침에 나갔습니다. 성철 씨는 오늘따라 일찍 나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턱으로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오세요. 함께 걸으면서 성철 씨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아내 기일이에요. 저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매년 이날이 제일 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한 위로가 오히려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정자에 도착했을 때 성철 씨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복순 씨는 남편 기일에 어떻게 보내세요? 혼자요. 제삿밥 해놓고 한참 앉아 있다가요. 저도 혼자예요. 아이들은 다 오겠다고 하는데 그날만큼은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같이 있어도 더 외롭잖아요. 그날은 성철 씨가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오래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눈빛이 달랐어요.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자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성철 씨였습니다. 오늘 같이 걸어줘서 고마웠어요. 문자 한 줄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또 거울을 봤습니다. 61세 한복순의 얼굴이 거울 안에 있었어요. 뺨이 조금 붉었습니다. 이게 뭘까? 그 무렵 딸 은서가 카페 배달을 핑계로 들렀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내가 언제 안 밝았다고. 엄마 작년엔 전화하면 항상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잖아. 요즘은 생기가 있어. 저는 대답 대신 커피 잔을 들었어요.
은서가 식탁 위에 있던 성철 씨가 보낸 문자 화면을 봤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놓고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화면이 켜져 있었던 거예요.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걷기 모임에서 만난 분이야. 남자야? 응. 은서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됐어? 2달 됐어. 아직 별거 없어. 별거 없는데 문자가 와?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잖아. 3년이면 짧은 거야? 짧지는 않아도. 엄마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재산은 있어? 사기꾼 아니야?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사기꾼이면 걷기 모임에서 조용히 혼자 걷겠어? 몰라. 요즘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 은서가 커피를 마시다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알아? 아니, 너한테 먼저 말하는 거야. 은서가 한참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나 지금 바로 뭐라고 말 못하겠어. 솔직히 마음이 복잡해. 그냥 조심해. 그게 그날 은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은서는 그날 밤 오빠 지혁이한테 연락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서한테 들었구나. 엄마, 그 사람 제대로 알고 만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여자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 많다고요. 지혁아, 나 61년 살았어. 사람 못 봐? 그게 아니고, 나중에 얼굴 보고 얘기하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이들이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걱정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걱정이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이게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하는 걸까? 그로부터 일주일 뒤 지혁이가 내려왔어요. 은서도 왔습니다. 셋이 식탁에 앉았어요. 지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따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솔직히 저는요, 처음에 은서한테 들었을 때 바로 화가 났어요. 아빠 생각났고, 지혁이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 새벽에 저 거기 있었잖아요. 엄마 손잡고 우리 셋이 있었잖아요. 그게 생각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엄마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엄마. 엄마가 잘못하는 게 아닌 건 알아. 근데 우리 아직 아빠 보낸 마음이 여기까지 안 왔나 봐.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엄마도 알아. 너희 마음. 그럼. 근데 엄마 말도 들어봐. 세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엄마 지난 3년 동안 혼자 있었어. 매일 새벽에 냉장고 소리 들으면서 일어났고 누구랑 밥 한 끼 같이 먹는 날이 한 달에 손가락으로 셀 수 있었어. 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바쁜 거 알았는데 엄마를 탓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랬다는 거야. 근데 성철 씨 만나고 나서 수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감정이 생겼어. 살아있다는 느낌. 은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그렇게 힘들었어? 힘들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혁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더 자주 연락 못한 거 미안해요. 진심으로요.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요. 지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엄마 부탁 하나만 할게요. 천천히 가세요. 저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할게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분인지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엄마 막지는 않을게. 근데 급하게는 말아줘. 저는 두 아이의 손을 한 번씩 잡았습니다. 고마워. 엄마도 무리하게 하지 않을게.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오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민지라고 해요. 박성철 씨 딸이에요. 현관문을 여니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어딘가 단단하게 닫혀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 씨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말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요즘 복순 씨 생각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세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민지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 처음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다정하시고 챙겨주시고. 근데 어머니 아프셨을 때 알았어요. 아버지는 감정을 오래 붙잡는 걸 못하세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투병이 2년이었어요. 초반엔 아버지가 매일 병원에 계셨어요. 근데 1년쯤 지나니까 점점 외박이 늘었어요. 힘들다고 하셨어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버티는 힘이 부족한 분이에요. 민지 씨의 목소리에 원망도 냉정함도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슬픔 같은 것이요. 엄마가 마지막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좋은 사람이야. 근데 혼자 두면 안 되는 사람이야. 오래 붙잡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저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말씀하세요? 복순 씨가 엄마처럼 되는 게 싫어서요. 민지 씨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잘 생각하세요. 그렇게 나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번엔 성철 씨 아들 준호 씨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누나가 다녀간 거 알아요. 알아요. 준호 씨는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누나 말이 거짓은 아니에요. 아버지 표현이 서툰 건 맞아요. 근데 어머니, 준호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만나고 처음으로 저한테 카톡 사진을 보냈어요. 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화면에는 성철 씨가 혼자 걷는 뒷모습 사진이 있었어요. 구도가 어색했습니다. 직접 찍은 것 같았어요. 이러면서 문자 왔어요. 나 요즘 잘 지낸다. 딱 그 한 줄이요. 준호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문자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 문자 받고 울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완벽하지 않아요. 표현도 서툴고 고집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 살아계시잖아요. 그게 다예요.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어머니를 막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준호 씨가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민지 씨 말도 맞고 준호 씨 말도 맞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서툰 사람과 사는 건 어렵겠죠.
그런데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61년을 살면서 저도 남편 도진이 씨한테 서운하게 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화를 참지 못한 날도 있었고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게 관계인 거 아닐까요? 저는 성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철 씨, 나 당신 딸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도요. 전화기 너머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복순 씨. 아니에요. 나 만나고 싶어요.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동네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성철 씨가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민지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들은 그대로 말했습니다. 성철 씨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버티는 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했어요. 죽을 만큼 후회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낮고 무거웠어요. 그래서 복순 씨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걸 제가 장담할 수가 있나요? 그게 무서워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복순 씨, 응, 나 표현 못해요. 좋아한다는 말도 어색하고 보고 싶다는 말도 잘 못 꺼내요. 근데 성철 씨가 저를 봤습니다.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건 진짜예요. 밥 먹을 때 복순 씨 생각 나는 것도 진짜예요. 그게 전부지만 그건 진짜예요. 저는 오래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성철 씨, 네.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성격 급하고 말할 때 직접적으로 해서 상처 줄 때 있어요. 30년 국밥집 하면서 고집도 많이 세졌고요. 성철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걷고 싶어요. 아직은 그것만 원해요. 각자 집에서 살면서 수요일마다 만나고 가끔 밥 먹고 그거면 돼요. 성철 씨가 벤치 위에 놓인 제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죽처럼 거칠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복순 씨. 그날 밤 우리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헤어졌어요. 걸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이 제일 많은 말을 나눈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는 계속 만났어요. 약속한 대로 수요일 걷기 모임, 가끔 밥 한 끼.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성철 씨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민지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요. 다음 주에 봐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복순 씨. 민지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6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민지 씨 말이 맞는 걸까? 힘들어지니까 피하는 걸까? 처음엔 다정하지만 오래가면 어느 날 저녁 준호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시간 되세요? 준호 씨가 왔어요. 어머니, 민지 누나 아픈 거 거짓말이에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못 만나게 한 거예요. 죽은 엄마가 불쌍하다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아버지가 버티질 못했어요. 준호 씨가 눈물을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누나. 그냥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한테도 알려야 한다고. 아버지 지금 어머니한테 연락 못하고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저는 그날 밤 바로 성철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철 씨, 저 다 알았어요. 나 만나줄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혼자 걸었던 공원에서 만났어요. 성철 씨는 오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복순 씨. 내가 약했어요. 알아요. 민지가 우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됐어요. 복순 씨한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성철 씨, 나는요, 이 나이에 누가 나를 기다리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 안 해요. 나한테 잘못한 거 맞아요. 성철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그래도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 씨도 이해해요. 엄마 잃은 딸이잖아요. 그 마음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성철 씨, 네. 이게 다시 생기면 나한테 먼저 말해요. 피하지 말고. 성철 씨가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복순 씨, 응. 나 당신 없이는 너무 허전해요. 어색하고 투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나도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며칠 뒤 민지 씨가 왔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버지 막은 거 저예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저는 민지 씨를 오래 봤습니다. 민지 씨, 나 화났어요. 솔직히, 민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요. 민지 씨도 엄마 그리운 거 알아요. 나는 아버지 자리를 채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든 사람 2명이 외롭지 않으려는 거예요. 민지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지혁이도 어느 날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엄마 외로운 줄 몰랐어요. 더 자주 연락할게요. 그리고 그분, 한번 뵐게요. 은서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행복하면 돼. 나도 응원할게. 지금 저는 61세입니다. 여전히 성철 씨와 매주 수요일 함께 걸어요. 가끔 밥도 먹고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아무 말도 안 하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성철 씨는 여전히 말이 없고 저는 여전히 성격이 급합니다. 티격태격하는 날도 있어요. 그래도 수요일 아침에 눈이 떠지면 오늘 걸을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좋아요. 30년을 국밥 끓이며 살았고 3년을 냉장고 소리만 들으며 살았어요. 이제는 그 냉장고 소리가 덜 외롭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61세에 무슨 설렘이냐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늦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차례가 늦게 온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나요? 없다면 아직 그 사람이 안 온 것뿐이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